좀 더 일찍 와서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저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웃나라로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있다고 배웠어요. 이러한 이웃나라 사람들은 언어, 풍습, 의식주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별로 주제를 정해서 이웃나라의 생활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알아봅시다. 생활 모습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언어생활, 풍습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싶은지 빈칸에 써보세요. 이웃나라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보고 비슷하거나 다른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사랑모듬이 조사한 결과예요. 주제는 이웃나라의 문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표지판 사진이 있어요. 세 나라의 표지판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한자예요. 이렇게 세 나라에서 모두 한자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문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글로 학교라고 쓰지만 중국과 일본어에서 학교를 가리키는 문자는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중국의 한자와 한자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간단하게 만든 가나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어는 소리는 다르지만 중국과 같은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한자가 표기된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경우에는 한자가 아닌 그리스 문자에 바탕을 둔 키릴 문자가 변형된 것이에요. 러시아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리스 문자로 적으면 그리고 러시아 문자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조금 비슷하죠? 나눔모듬이 작성한 이웃나라의 식생활 결과예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식사할 때 모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세 나라의 젓가락은 각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모양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는 젓가락으로 집는 반찬이 무게가 있고 김치처럼 절인 음식이 많아서 국물이 스며들지 않는 금속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둥글고 큰 식탁에 빙 둘러앉아 음식을 한가운데 두고 먹기 편하도록 젓가락이 길어요. 또 뜨겁고 기름진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젓가락 끝이 뭉툭합니다.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쉽게 녹슬지 않는 나무로 젓가락을 만들고 생선 요리가 많아서 가시를 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젓가락의 끝이 뾰족해요. 세 나라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지만 먹는 재료와 그리고 식생활에 따라서 젓가락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러시아는 빵을 주식으로 하며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요. 추운 날씨 때문에 차례로 음식을 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코스 요리 문화가 유럽에 전해졌어요. 이 네 나라는 모두 인접해 있지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식생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 정리하자면 중국과 일본의 생활 모습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옛날부터 서로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연환경과 역사, 사람들의 생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웃나라이지만 서로 다른 고유한 문화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까운 서부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언어나 음식 등 생활 모습은 유럽과 비슷합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새해 첫날 무엇을 할까? 우리나라는 설날 아침이 되면 나이와 복을 삼키는 의미로 떡국을 먹습니다. 이웃나라도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날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이날의 풍습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행운을 빌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불러요. 중국인들은 대문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중국인들은 춘절에 복을 써서 먹는다는 뜻으로 만두를 먹기도 합니다. 또 일본은 오쇼가스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신사나 절을 찾아 한 해 행운을 비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해요. 아침 식사로 찹쌀로 만든 떡국인 조니를 먹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오토시 다마라는 이름의 세뱃돈을 받아요. 러시아에서는 노비고트라고 불리네요. 이 노비고트 날에는 러시아 국가 연주와 불꽃놀이로 새해 시작을 알리면 러시아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아요. 최근에는 스카이 랜턴이라는 소형 열기구를 띄우면서 수온을 비는 풍습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각 나라들의 문자와 식생활, 풍습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이 활동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 세 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리스 문자에 바탕을 두었죠. 식생활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풍습에서 우리나라는 설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은 춘절, 러시아에서는 노비고트라고 해요. 이렇게 새해 첫날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보내는 풍습은 조금씩 다릅니다.